숨을 쉬고 있는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는 이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우리의 뇌 속에서는 측정 가능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상이나 호흡법 가이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 180초 안에 시작됩니다. 라디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전원은 켜져 있지만 채널이 맞춰지지 않은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숨을 쉴 때 우리의 뇌도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호는 있지만 동조되지 않은 상태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라디오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뇌 전체 전기적 패턴이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과정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한 사람들 중에는 물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1960년대에 감각 차단 탱크 실험을 통해 의식의 상태 변화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외부 자극 없이도 뇌가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파인만은 자연을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라. 그 단순함 속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보다 더 단순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전기적 신호로 소통하고 이 신호들이 집단적으로 발화할 때 그 패턴은 두피 표면에서 전이차, 즉 전압의 차이로 감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파입니다. 수백만 개의 뉴런이 동시에 혹은 리듬에 맞춰 발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전기적 파동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악기를 생각해 봅시다. 수억 개의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지휘자 없이 각자의 악기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그 합주는 혼돈 상태입니다. 우리의 집중되지 않은 뇌가 내는 소리도 이와 같습니다. 뇌파는 주파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베타파는 14에서 30Hz로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배적인 주파수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다음 할 일을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알파파는 8에서 13Hz로 뇌가 이완되고 동기화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세타파는 4에서 8Hz로 깊은 명상이나 수면의 경계, 창의적 통찰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는 거의 항상 베타파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을 생각해 봅시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이 구조를 빠르고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덤불 속에 숨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캔하도록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대적 위협들, 마감 기한, 사회적 판단, 알림 소리들은 편도체를 동일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베타파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의 설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 우리의 집중력, 우리가 자신이라고 느끼는 그 감각조차도 얼마나 진짜인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이제 호흡 집중의 첫 번째 30초로 들어가 봅시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것은 미주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뇌와 몸을 연결하며 심장, 폐, 소화기관 전체를 관통합니다. 호흡의 리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천천히 숨을 내쉴 때 심장 박동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심박 변이도가 증가하고 혈압이 미세하게 낮아집니다. 이 신호들은 뇌로 전달되어 몸이 뇌에게 위협이 없다고 알립니다. 바람이 멈추고 파문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고요한 순간, 첫 번째 30초는 바로 이 과정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고요해진 것은 아니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편도체의 신호가 약해지고 베타파의 진폭이 줄어드는 첫 번째 조짐이 나타납니다. 내전도 장치로 감지될 수 있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0초가 지나면 알파파가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파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합니다. 알파파가 지배적이 될 때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 두 영역은 함께 주의력, 자기인식, 감각 정보의 통합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기본 상태 네트워크, 즉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활성화되는 자기 관련 사고를 생성하는 네트워크가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을 때, 즉 그저 호흡에 집중할 때 뇌는 오히려 더 잘 조직됩니다. 혼돈스러운 도시의 교통을 상상해 봅시다. 신호등 없이 규칙 없이 모든 차가 각자의 방향으로 달리는 교차로에서 알파파의 등장은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흐름이 하나의 리듬으로 정렬됩니다. 속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름이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창의성이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뇌 네트워크가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통찰들 중 상당수가 이 알파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들어가 있을 때,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파인만이 프린스턴의 카페테리아에서 접시가 공중에서 흔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때 말이죠. 120초가 지나면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피드백 루프가 재조정되며 감마파, 즉 30Hz 이상의 보주파 뇌파가 일시적으로 스파이크를 보입니다. 이는 정보 통합의 신호입니다. 서로 다른 뇌 영역들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 상태 네트워크와 과제 집중 네트워크 사이에 교대가 일어납니다. 도서관의 사설을 생각해 봅시다. 독자들이 돌아간 후 조용한 도서관에서 사서가 흩어진 책들을 조용히 체계적으로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합니다. 120초의 호흡 집중은 정확히 이 작업을 우리의 뇌에서 촉발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뇌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재조직된다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이 뇌파 패턴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재조립되는 패턴일까요? 이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나요? 잠깐 호흡이 뇌파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알파파가 등장하고 뇌 네트워크가 재조직된다는 것도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뇌파가 바뀔 때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는 감각도 바뀌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30년 동안 나라고 믿어온 그것은 얼마나 진짜일까요? 이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동시에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뇌는 지금 최고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순간 저는 하나의 도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답을 찾다가 발견한 디지털 책,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가 입니다. 이 책은 파인만의 전기가 아니며 물리학 교재도 아닙니다. 질문하는 방식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함, 나는 누구인가? 내 뇌는 정말 내 것인가? 라는 흔들림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정신에 관한 책입니다. 파인만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답이 불편하더라도, 답이 자신의 이전 믿음을 파괴하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책은 그 자세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최고의 상태로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120초간의 설명을 따라오면서 우리의 알파파는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새로운 틀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과 나중으로 미루는 것 사이의 차이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뇌파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가장 선명하게 작동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침인가요? 밤인가요? 움직일 때인가요? 가만히 있을 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뇌파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180초의 완성점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앞서 일어난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세타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에서 8Hz 범위의 이 파동은 수면과 깨어있음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80초 동안 집중된 호흡 후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세타파가 출현하는 것이 뇌전도로 관측됩니다. 이는 수동적 이완이 아니라 능동적 재구성입니다. 전두엽의 억제 기능, 즉 충동을 조절하고
장기적 결과를 계산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전두엽이 항상 경비원처럼 서 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같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세타파 상태에서는 그 경비원이 잠시 쉬게 되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파인만은 자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패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년간 명상 전통이 추구해온 그 명료함의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심,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 상태는 신경학적으로 이 세타파 출현 상태와 정확히 겹칩니다. 거울이 드디어 먼지를 닦아내고 처음으로 선명하게 반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파동일까요? 왜 뇌파는 주파수와 진폭을 가진 물리적 파동으로 나타날까요? 뉴런의 집합적 발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뉴런이 발화할 때 그것은 주변 뉴런에 영향을 주고 그 뉴런이 다시 발화하면 또 다른 뉴런에 영향을 줍니다. 이 연쇄가 집단적 리듬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파동으로 관측됩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이는 발진계의 공명입니다. 놀랍게도 17세기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는 같은 벽에 걸린 두 개의 시계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박자에 동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공면이라 합니다. 우리의 뇌 안에서 수십억 개의 뉴런이 공명하고 있으며 우리의 호흡 리듬이 그 공명의 방향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경과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불안한 질문이 옵니다. 우리의 뇌가 외부의 주파수에 동조될 수 있다면 소음, 빛의 명멸,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 질문에 머무르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이야기가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외부 주파수에 동조될 수 있다는 것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음악의 리듬, 빛의 깜빡임,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 소셜미디어 알림의 설계 방식 등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뇌파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의 주파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뇌를 잠시 격리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마 방금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이미 뇌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탐험할 것은 명상이나 호흡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 속에서 벌어지는 전기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 180초, 즉 3분 만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의 전원을 켜두었지만 채널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스피커에서는 다양한 주파수가 뒤섞인 잡음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쉴 때 우리의 뇌는 정확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호는 존재하지만 동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채널 다이얼을 돌려 잡음 속에서 명확한 소리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뇌 전체 전기적 패턴이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주제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첫 번째 사람들 중에는 물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1960년대에 감각 차단 탱크 실험을 통해 의식의 상태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외부 자극 없이도 뇌가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려면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라고요. 그 단순함 속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호흡보다 더 단순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들이 집단적으로 발화할 때 그 패턴은 두개골 표면에서 전이차, 즉 전압의 차이로 감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파입니다. 수백만 개의 뉴런이 동시에 또는 리듬을 맞춰 발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전기적 파동인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악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수억 개의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지휘자 없이 각자의 악기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 합주는 혼돈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집중되지 않은 뇌가 내는 소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뇌파는 주파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베타파는 14에서 30Hz로 깨어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배적인 주파수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거나 다음 할 일을 생각할 때 나타나죠. 알파파는 8에서 13Hz로 뇌가 이완되고 동기화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세타파는 4에서 8Hz로 깊은 명상이나 수면의 경계, 창의적 통찰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항상 베타파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을 생각해 보세요.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이 구조를 빠르고 민감하게 만들었죠. 호랑이가 덤불 속에 숨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캔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위협들, 예를 들어 마감 시간, 사회적 판단, 알림 소리들은 편도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베타파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들, 집중력, 그리고 당신이 자신이라고 느끼는 감각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진짜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탐험해 봅시다. 미주신경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이로 인해 심박 변이도가 증가하고 혈압이 약간 낮아집니다. 동시에 이 신호들은 거꾸로 뇌로 전달되는데요. 이는 몸이 뇌에게 위협이 없으니 이완해도 좋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수면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 첫 30초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완전히 고요해진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편도체의 신호는 약해지고 베타파의 진폭이 줄어드는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납니다. 뇌전도 장치로는 이미 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0초가 지나면 알파파가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파의 구조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알파파가 지배적이 될 때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 두 영역은 주의력, 자기인식, 그리고 감각 정보의 통합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기본 상태 네트워크가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활성화되어 자기 관련 사고를 생성하는 뇌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호흡에 집중할 때 이 뇌는 오히려 더 잘 조직됩니다. 혼란스러운 도시의 교통을 상상해 보세요. 신호등 없이 각자 방향으로 달리는 교차로에서 알파파의 등장은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흐름이 하나의 리듬으로 정렬됩니다. 속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흐름이 더욱 효율적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창의성이 폭발하는 이유는 서로 연결되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뇌 네트워크의 재조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통찰들이 상당수 이 알파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들어가 있을 때,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타인만이 프린스턴의 카페테리아에서 접시가 공중에서 흔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때가 그 예입니다. 120초가 지나면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피드백 루프가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감마파, 즉 30Hz 이상의 고주파 뇌파가 일시적으로 스파이크를 보입니다. 이는 정보 통합의 신호입니다. 서로 다른 뇌 영역들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본 상태 네트워크와 과제 집중 네트워크 사이에 교대가 일어납니다. 도서관의 사서를 상상해 보세요. 독자들이 돌아간 후 사서가 조용히 흩어진 책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과 같습니다. 20초간의 호흡 집중은 정확히 이 작업을 여러분의 뇌에서 촉발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뇌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뇌가 이렇게 재조직된다면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것이 이 뇌파 패턴과 관련이 있다면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재조립되는 패턴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가요? 호흡이 뇌파를 바꾼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파파가 등장하고 뇌 네트워크가 재조직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뇌파가 바뀔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나라는 감각도 바뀌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30년 동안 나라고 믿어온 그것은 얼마나 진짜일까요? 이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최고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순간 저는 하나의 도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답을 찾다가 발견한 디지털 책입니다.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가. 이 책은 파인만의 전기가 아닙니다. 물리학 교재도 아닙니다. 이는 질문하는 방식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함, 나는 누구인가, 내 뇌는 정말 내 것인가, 그 흔들림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정신에 관한 책입니다. 파인만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답이 불편하더라도, 답이 자신의 이전 믿음을 파괴하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책은 그 자세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최고의 상태로 이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120초간의 설명을 따라오면서 여러분의 알파카는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틀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과 나중으로 미루는 것 사이의 차이는 뇌과학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컨텐츠는 언제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여 여러분의 사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가장 선명하게 작동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인가요? 밤인가요? 움직일 때인가요? 가만히 있을 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뇌파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180초의 완성점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앞서 일어난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세타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에서 8Hz 범위의 이 파동은 수면과 깨어있음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80초간 집중된 호흡 후 깨어있는 상태에서 세타파가 출현하는 것이 뇌전도로 관측됩니다. 이는 수동적 이완이 아니라 능동적 재구성입니다. 전두엽의 억제 기능, 즉 충동을 조절하고 장기적 결과를 개선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전두엽이 항상 경비원처럼 서 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죠. 세타파 상태에서는 그 경비원이 잠시 쉬어 들어갑니다. 그 틈새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파인만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천 년간 명상 전통이 추구해온 명료함의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심,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 상태는 신경학적으로 세타파 출현 상태와 정확히 겹칩니다. 거울이 드디어 먼지를 닦아내고 처음으로 선명하게 반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파동일까요? 왜 뇌파는 주파수와 증폭을 가진 물리적 파동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뉴런의 집합적 발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뉴런이 발화할 때 그것은 주변 뉴런에 영향을 줍니다. 그 뉴런이 발화하면 또 다른 뉴런에 영향을 줍니다. 이 연쇄가 집단적 믿음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파동으로 관측됩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발진계의 공명입니다. 놀랍게도 17세기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는 같은 벽에 걸린 두 개의 시계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박자에 동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서 수십억의 뉴런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 리듬이 그 공명의 방향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경과학이 아닙니다. 이는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불안한 질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뇌가 외부의 주파수에 동조될 수 있다면 소음, 빛의 깜빡임,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 질문에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것이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외부 주파수에 동조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음악의 리듬, 빛의 깜빡임,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 소셜미디어 알림의 설계 방식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뇌파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외부 환경의 무작위적인 주파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의 뇌를 잠시 격리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신경과학에는 기본 상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뇌 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입니다. 회의 중에 딴 생각을 할 때, 샤워하면서 어제의 대화를 반추할 때, 미래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네트워크가 생성하는 것이 바로 자아 감각입니다. 느끼는 그것,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의 기본 상태 네트워크가 억제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순간에 우리는 나라는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물의 소용돌이를 떠올려 봅시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어제의 물 분자와 오늘의 물 분자는 다르지만 소용돌이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는 소용돌이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물처럼 계속 변화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뇌파 패턴이 만들어낸 일시적 구조일까요? 만약 우리가 기본 상태 네트워크의 패턴이라면, 그리고 그 패턴이 180초의 호흡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탐험해 봅시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인만이 평생 물리학을 통해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불편하더라도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말입니다. 파인만의 비밀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은 그 자세의 실용적 지도를 제공합니다. 파인만은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을 엔진으로 삼아 역사상 가장 깊은 물리학적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뇌파가 가장 개방적인 상태일 때 이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명함과 천재성에 대한 여정을 지금 시작해 봅시다. 파인만은 의식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감각 차단 탱크 실험을 통해 뇌가 외부 자극 없이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과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며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의 뇌 안에 파인만이 탐구하려 했던 미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혈액을 들여다보는 순간처럼 우리는 이제 뇌전도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교한 과학 도구조차도 아직 이 질문에 완전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완전히 대답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자아가 무엇인지, 뇌파 패턴과 주관적 경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는 현대 신경과학에서 가장 열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180초의 호흡이 열어주는 문은 이 질문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에 과학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호흡 집중 훈련을 8주간 지속한 피험자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해마, 즉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을 처음 오르는 등산객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잡목과 돌 위를 힘겹게 걸어야 하지만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길이 다져집니다. 풀이 눕고 돌이 옆으로 밀리며 발자국이 쌓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쉽게 걷게 됩니다. 우리의 뇌에서 180초마다 일어나는 호흡 집중은 정확히 이 작업입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집중력, 불안에 대한 반응, 창의성, 감정 조절. 이것들이 고정된 성격 특성일까요? 아니면 반복 가능한 물리적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뇌파 패턴일까요? 신경과학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80초. 그것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회의 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거나 알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뇌에서 다른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뇌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이얼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베타파의 잡음에서 알파의 명료함으로, 혼돈에서 동기화로, 반응에서 선택으로. 이것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의 뇌가 잠드는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수면 중 뇌파가 기억을 재편집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보다 훨씬 더 경이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타인만이 코넬 대학에서 강의하던 시절, 그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충분히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어떤 복잡한 현상도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원리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호흡과 뇌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놀랍도록 단순한 물리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동이 동기화되고 리듬이 맞춰지며 공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위가 수십억의 뉴런을 동시에 조율하는 지휘봉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이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었고 아무 앱도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뇌와 신체 사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 통신 채널, 미주신경이라는 이름의 이 고속도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티베트 불교의 명상 전통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뇌전도 기계나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없이도 수십 세대에 걸친 내적 관찰을 통해 호흡과 의식의 관계를 체계화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이 지난 30년간 발견한 것들 중 상당수가 이 고대의 관찰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영성을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두 개의 다른 방법론이 같은 물리적 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 30초 안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숨을 쉬어 봅시다. 단 180초. 그동안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뇌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뇌입니다. 그리고 그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 가능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